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론 TV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오늘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0.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자, 이러한 반등이 지속이 될까요? 자, 어쨌든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테슬라의 리더십은요, 올해도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마스다도요, 테슬라 연합에 합류를 했다라고 해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휴장이었고 오늘 화요일장 장 중반에 이렇게 반등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껑충 뛰어오르면서 주가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4%대로 올랐어요. 전일 대비 거의 한 11.9bp나 오르면서요. 꽤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주가 하락에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제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 당국자들이 기준금리 조기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어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 현재 조기 금리 인하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인데 이것에 뭔가 경종을 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 그리고 유가가 약세입니다만 달러화는 강세예요. 유가와 달러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달러 강세 역시 미국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달러를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화가 비싸진다는 것은 미국 주식 투자 여력이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미국의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맨 먼저 발표되는 건 역시나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월가 최대 투자은행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상반되는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둘 다 오늘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하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0.7% 상승했는데, 모건 스탠리는 매출은 만족을 시켰지만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나 감소를 보여주었어요. 이러한 순이익 감소는요,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있었죠. 자, 이에 따라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나머지 큰 기업들에게 특별 부담금을 징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이 순이익에 반영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주가가 4% 이상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렇게 주목할 만한 매크로 지표 발표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주목을 해보자면 뉴욕주 제조업 경기 지수를 알려주는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가요, 2020년 5월 이후 가장 부진한 수준인 마이너스 43.7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에 북극 한파가 찾아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애플이 현재 MS에게 미국 시총 1위 자리를 내어준 상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I 산업에 대한 대응이 이를 좀 갈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애플은 중국에서 설날 맞이 아이폰 등 제품 할인 행사 소식을 발표를 했어 이러면서 1%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도 주가가 건재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최근까지의 주가 흐름은 역시 AI에 앞서가는 기업들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로봇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역시 AI가 대세가 될 거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오늘도 2.83%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엔비디아의 상승이 좀 무섭다라고 볼 수 있겠고 AMD도 7.95%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나머지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과 같은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은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테슬라가 간만에 0.52%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상승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주식들은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이 다시 한번 15,000선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재차 좀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자, 최근 1년간의 차트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승을 해왔던 나스닥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쉬어갈 수도 있어요.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14,100선, 13,500선 정도 지지라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추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한 테포 쉬어갈 그럴 여유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어쨌든 현재 200일선이 13,500선 정도에 놓여 있고 작년 10월 달에도 이 200일선에서 큰 반등을 보여주었던 나스닥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괴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 200선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강력하게 추매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금주는 그렇게 커다란 매크로 이슈는 없을 것 같고 다음 주가 역시나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주 24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자, 그리고 25일 한국 시간 아침 6시에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26일 미국 PC 지수 발표가 있고 1월 31일에 있을 FOMC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월 31일 FOMC 금리 동결 확률은 97.4%입니다. 거의 100%의 수렴을 하고 있죠. 자, 중요한 거는 3월 20일에 금리 인하 확률이 되겠어요. 현재는 65.2%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1월 31일에 미국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나머지 FOMC 회의에 금리 인하 확률들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30일에 FOMC가 이번 달 가장 중요한 매크로 지표 발표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트래킹 해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간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0.5% 가까이 올라서 220불대 정도를 지금 터치를 하고 있고요. 일단 주가가 230불대 이상으로는 올라와야지 다시 한번 이 작은 박스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230불을 하회 이탈을 하면서 박스권 하단을 깨트린 모습이고요. 지난 저점이 약 한 194불 정도 됐습니다. 일단 4분기 좋은 인도량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가격 인하라든지 기가베를린 가동 중단 소식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자, 모쪼록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가 2024년에 대한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주가의 단기적 상승과 하락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 200불대 이하의 가격은 어느 정도 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매주 화요일마다 테슬라 주간 중국 로컬 판매량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수요일마다 알려드리고 있죠. 자, 지난주였던 8일부터 14일까지 테슬라 판매량이 나왔는데 중국 내 판매량이 7,400대가 나왔어요. 어쨌든 분기 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전분기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4분기가 이 파란색 선인데요. 자, 전분기보다는 지금 판매량이 좀 괜찮아요. 이번 분기는 보라색 막대가 되겠습니다. 보라색 막대가 이 파란색 막대보다는 위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하지만 나머지 전전분기보다는 지금 좋지 않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분기초는 다 미약합니다. 역시나 분기 중순과 분기 말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는 분기 초에는 수출에 어느 정도 집중하고 분기 중순부터 말까지 중국 내수 판매, 중국 로컬 판매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중순부터 이 숫자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1년으로 봤을 때 52주가 있는데 이제 시작한 2024년입니다. 자, 2022년과 2023년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당연히 이렇게 좀 더 위에 있는 우상향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모델 3, 모델 Y 판매량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역시나 아직까지는 모델 Y 판매량이 절대적입니다. 모델 3는 전주 1671대가 판매가 되었네요. 일단 모델 3의 경우 유럽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유럽으로 먼저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국가 내 테슬라 인도량의 발전이 눈부십니다. 자, 2023년 기준 인도량 상승률을 볼게요. 그러니까 2022년 대비 2023년에 인도량 상승률이 여기 국가별로 나와 있는데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642%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유럽 국가입니다. 숫자들이 100%를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와 같은 시장은 유럽 내 5대 시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 모두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38%나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했고 한국도 13% 상승을 했네요. 작년 한 9월달, 10월달쯤에 중국산 모델 Y가 출시가 되면서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유럽 내에서 또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독일과 영국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 빠지는 모습은 좀 안타깝네요. 하지만 여전히 나머지 국가들에서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준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덜란드도 300%, 그리고 이제 시장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태국과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1800%, 1400%나 되네요. 일본과 뉴질랜드에서 다소 하락이 있었지만 절대값으로 보면 좀 미미한 수량입니다.
그리스도 상승률이 크고요. 자, 그런데 현재 모델 3 하이랜드가 유럽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 연준에서 어쨌든 올해 한 6월 달이나 7월 달,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판매량 증가에 일조를 할 수도 있겠어요. 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테슬라의 리더십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야후 파이낸스에서 오피셜 기사를 이렇게 내기도 했는데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만 더미네이팅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만 장악한 게 아니라 내연기관을 통틀었을 때 미국 내 점유율을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현재 미국 내 전기차가 아니라 전체 자동차 점유율 1등은 GM입니다. 16.5%고 토요타가 14.4%로 2위네요. 현대도 10.6%로 높은 편입니다. 자, 테슬라는 4.2%인데요.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내연기관차로 이러한 점유율을 만들고 있고 테슬라는 오로지 배터리 EV 전기차로만 4.2%라는 큰 점유율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점유율은 폭스바겐, 스바루, BMW 이렇게 역사가 깊은 회사들보다도 높은 점유율을 미국 내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전기차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테슬라는 모델 Y, 모델 3 단 두 가지 모델로만 미국 전체 EV 판매량의 51%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작년에 판매된 EV가 118만 9천 대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모델 Y, 모델 3가 차지하는 숫자가 61만 5천 대나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델을 다 합쳐보더라도 모든 EV를 합치더라도 이 두 모델을 합친 수량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테슬라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모델 Y, 모델 3를 공급을 하고 있고 생산성 역시 계속 향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FSD와 OTA와 같은 매력적인 기술들을 통해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슬라 슈퍼차징 네트워크의 기능이 큰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 내 작년 탑 10 전기차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자, 나머지 3등부터 10등까지 다 더해도 이 1, 2등을 더한 숫자에 못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쉐보레 볼트가 있는데요. GM 거죠.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 쉐보레 볼트와 같은 경우는 3만 불짜리 저렴한 차량이에요. 자, 하지만 6만 2천 내려서 모델 Y, 모델 3의 판매량에 크게 못 미치는 3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가격 말고도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Y, 모델 3가 이렇게 잘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중요한 거는 전기차 인프라 바로 슈퍼차징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테슬라의 슈퍼차저 방식 바로 낙스 방식이죠. NACS로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 내 충전 방식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폭스바겐도 이를 발표를 했었죠. 자, 여기 더불어서 오늘은 마츠다마저 NACS 표준을 탑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2025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출시될 자동차에는 이 NACS 방식을 채택을 한다라고 해요. 마츠다는 일본 회사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유명한 회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작지 않은 회사입니다. 자, 마츠다 역시 2021년부터 전기차를 출시를 했어요. 이 MX-30이라는 SUV 모델이 되겠는데 2021년에는 181대, 2022년에는 324대밖에 판매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작년 6월까지 571대 판매에 미국 내 판매에 그쳤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안 팔리면 당연히 철수를 해야겠죠. 자, 미국 내에서 일본 차가 이렇게 안 팔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기차 판매가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충전 인프라와 전기차 기본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츠다가 테슬라의 NACS 방식을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23년 12월 달에 마츠다 CEO는요, 2023년까지 약 7대에서 8대의 새로운 배터리 EV를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마츠다는 여전히 EV 추종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램프업은 느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처럼 리더십을 갖고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게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마츠다 사례를 보면서도 잘 알 수 있네요. 자, 그리고 테슬라 1월달 그리고 1분기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펀더멘털적인 요소는 FSD 버전 12의 와이드 릴리즈와 함께 중국 내 FSD 베타 출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1분기 내에 FSD 베타가 중국에 출시할 거라는 소문이 무성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 OTA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3D 이미지로 주차 시에 주차를 보조해주는 이 테슬라 비전 파크 어시스트가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는 AI가 주변을 인식하는 모습을 3D로 표현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의 출시를 보면 중국 내 FSD 베타 출시도 머지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테슬라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25% 정도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스톡 옵션까지 포함을 했을 때 테슬라 지분을 19에서 20%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 정도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유는 AI와 로봇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컨트롤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기술의 위험성이 따른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인지 저 역시도 알 수는 없지만 AI에 대한 무서움은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25% 정도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신이 테슬라가 만들어낼 AI와 로봇에 있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늘리려면 테슬라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서 본인이 가져가는 방법도 있겠는데요. 물론 스톡 옵션으로 받아가겠죠. 자, 현재 일론 머스크는 CEO 보상 체계에서 12개 중에 11개를 이미 획득한 상태예요. 자,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서 테슬라의 지분을 늘리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주식이 만약 추가 발행된다라고 하면은 기존 주주 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일론이 주식을 늘린다라는 건 기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안 판다라는 뜻이죠. 2022년 하반기에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테슬라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상당히 주주 가치를 훼손을 시킨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주식을 더 이상 안 팔 수 있다라고 하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괜찮은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AI 로봇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신감 펼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FSD 버전 12 와이드 릴리즈를 앞두고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는 상관없이 오늘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